내내 잔소리들 들려서 엄마 말은 무조건 듣기 싫어. 그러다 보면 어른들 얘기 듣기 싫어. 남 얘기 듣기 싫어. 이렇게 확장되지 않게 어떤 거는 안녕하세요. 네, 이재숙입니다. 오늘은 잔소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코로나 덕분에 아이들하고 종일 지냈던 엄마들과 얼마 전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네, 이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하는 말은 힘들어 죽겠어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미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오히려 엄마들하고 있기가 힘들겠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저렇게 계속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엄마의 잔소리로 아이들이 큰다고는 해요. 하지만 정말 잔소리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에서 이제 캠프나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공부에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복 체킹을 했는데 한 76% 정도가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공부하기가 싫다는 대답이 나왔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무려 76%예요. 그래서 엄마의 잔소리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말들인데 왜 이렇게 도움이 아니 되고 해가 될까에 대해서 그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의 잔소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엄마가 하는 얘기에는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훈육, 그리고 하나는 조언, 그리고 하나는 그야말로 잔소리죠. 훈육은 아이가 성장할 때 꼭 필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훈육은 반드시 해줘야 되고 또 아이가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죠. 훈육은 아이와의 타협이나 그 다음에 아이의 선택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엄마가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쳐줘야 하는 것들이죠. 이런 거에는 뭐가 있느냐면 법질서가 있죠. 법질서, 그리고 공중도덕, 그 다음에 예의범절, 그리고 집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정한 규칙이나 어떤 약속 같은 거 이런 거는 훈육의 대상이 되어서 타협이나 선택의 여지 없이 엄마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여도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령 누구 친구들하고 놀 때 때리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빨간불엔 멈추고 초록불엔 건너라,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뛰지 말고 조용히 하여라, 이런 거는 아이와 타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뭔가 의견을 존중해주고 뭔가 대화를 한다는 취지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고는 해요. 봐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이럴 때 뛰면 되겠니 안 되겠니? 이런 거는 아이들이 뛰어도 되고 안 뛰어도 되나? 나의 선택이 있나? 라는 여지를 줘요. 이런 거는 단호하게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고 훈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뛰지 마, 조용히 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 이제 조언이에요. 조언은 아이에게 아이가 필요로 할 때 좋은 말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아이가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그 말이 잔소리가 되거나 아니면 협박이 되거나 강요가 되거나 이래서 조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언은 아이가 필요할 때 엄마로서 이렇게 경험과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이 조언이 다 아이가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이가 받아들여지면 고맙고 또 아이의 선택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오케이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엄마한테 조언을 줘서 가르쳐줬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떡해? 이거는 강압이죠. 이런 거는 조금 상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언이 보면 예전에 저희 둘째가 중학교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고등학교는 국제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이제 준비할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는 리더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가산점이 있으니까
네가 반장을 했으면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 중학교 1학년 때 반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장 선거를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떠니? 이러면 네가 고등학교를 갈 때 도움이 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반에는 반장을 하고 싶어 하는 애가 있어요. 나는 반장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어떤 점수 때문에 반장을 한다는 건 옳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반장을 하지 않으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해주는 엄마로서는 좀 속이 타고 얘가 너무 비현실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2학년 때도 올라가서 또 반장 선거를 할 때 얘기를 했죠. 얘야, 1학년 때는 안 했으니 2학년 때는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러면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반에 반장하고 싶어 하는 애가 있어요. 그 애가 반장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3이 되니까 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내가 반장은 되고 싶진 않았는데 총학생회장은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그때 의논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 조언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되게 답답함을 느꼈지만, 중3 때는, 적절한 조언과, 그리고 아이가 바라던 대로, 그러니까 학생회장이 되면서 목표를 이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언을 할 때는 아이가 필요할 때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아이가 필요할 때 적절한 얘기를 해주되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잔소리예요. 그야말로 잔소리죠. 이쪽 귀로 들으면 이쪽 귀로 픽픽 날아가는 잔소리인데 잔소리는 매일 하는 거죠. 매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때요? 큰일이 아니고 사소한 것들이에요. 양말을 바로 벗어놓아라. 밥 먹어라. 일어나라. 학교 갔다 오면 손 씻어라. 숙제부터 해라.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죠. 그런데 이런 잔소리는 정말 아이들이 매일 들으면서도 어때요? 행동이 고쳐지지 않아요. 이럴 때는 정말 내가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얘기해야 되니 입이 아파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과연 입이 아프도록 계속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제 정말 신기한 게, 저녁이 되면 화장실 앞에 이만한 이제 빨래 바구니를 놔요. 그래서 이제 씻고 옷을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넣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놓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바구니 입구가 이만한데 거기에 왜 양말이 걸쳐 있을까요? 들어가는 게 더 쉬운데 도대체 양말이 걸쳐져 있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바구니 안에 양말이 들어가는 게 더 쉽지 걸쳐 있는 게 쉽냐? 도대체 왜 여기에 걸쳐 있는 거야? 수건도 걸쳐 있고, 팬티도 걸쳐 있고, 양말도 걸쳐 있고,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얘기해도 어때요? 안 고쳐져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걸쳐 있으면 이렇게 두 손 좀 담으면 되니까, 개의치 이제 않게 되는 거죠. 어느 날은 이제 양말을 벗는데, 양말을 이렇게 뒤집어서 벗어나요. 그래서 남편이 늘 이렇게 뒤집어서 벗어놓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놓으니까 빨래하고 하기가 좀 번거로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로 벗어주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볼까 그러면? 그래서 그냥 빨았어요. 이렇게 뒤집어진 채로. 요즘은 옛날 같으면 양말에 흙도 묻고 여러 가지 지저분하겠지만 요즘은 사실 그냥 먼지 털이 정도 아니면 그냥 땀 정도 배출하는 이런 세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양말을 빨았는데 문제는 넣을 때 또 뒤집어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양말을 뒤집어서 놀아야 되니까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널어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진 채로 널어도 마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또 그래 볼까 하고 널었어요. 또 어때요? 양말을 갤 때 또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 갤 때도 불편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둬라. 내가 싫을 때 뒤집어 실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 볼까? 그래서 또 이렇게 했더니 정말 양말 신을 때 그냥 뒤집어서 이렇게 신어요. 불평도 없고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쾌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기분 내키면 제가 뒤집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뒤집지 않고 그냥 빨고 이렇게 해버려요. 어때요? 저는 좀 가정이 평화가 와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사를 비교적 그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꼭 필요한 거, 생사 여부가 달린 거 아니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무방비하게 이렇게 내버려두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교육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이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젓가락질 가르치던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친한 언니가 그러니까 회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회는 이렇게 젓가락으로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높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회를 같이 먹었는데 언니가 회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왜 어디 아파요? 왜 회를 안 먹어요? 그랬더니만 야, 내가 젓가락질 이상하게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니까 먹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이상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젓가락질을 좀 제대로 배우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큰애한테 이제 어릴 때 얘기를 했죠. 엄마가 너한테 여러 가지 이제 뭐 가르치겠지만 젓가락질은 꼭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 그래서 엄마가 네가 밥을 먹을 때마다 젓가락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 물론 금방 고쳐지지는 않아. 그래서 엄마는 그거를 20살 될 때까지 네가 어른이 되어서 잔소리가 필요 없기 전까지는 계속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젓가락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너무 불쾌하거나 언짢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젓가락질을 내가 왜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다른 데서는 젓가락질을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엄마 앞에서는 그럼 제대로 해줄래? 이렇게 부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알아들었는지 가끔가다 이상하게 하다가도 제대로 이렇게 어설프지만 힘들지만 제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학년 때 이미 젓가락질을 제대로 이쁘게 잘 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는 젓가락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어. 그리고 그거를 20살까지 가르쳐 주려고 하실 거야. 그런데 너가 지금 배우면 편하게 젓가락질을 하면서 살 거고 아니면 엄마한테 20살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 잔소리를 들을래? 지금 고치는 게 나을래? 나는 고치니까 더 낫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젓가락질을 일찌감치 다 배웠어요. 제대로 하고 그 다음부터 잔소리를 듣지 않죠. 그래서 잔소리가 좋은 이 되게 하려면 그걸 하는 취지 그리고 기간도 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아이의 습관을 이렇게 바꾸도록 도와주는데 그거를 단기간에 목표를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이 아이에게 잔소리할 시간은 충분하다. 저 같은 경우는 20살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젓가락질부터 그 밖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 한 10살 때 제가 얘기를 해서 안 들으면 괜찮아. 앞으로 10년은 남았어. 이러니까 제가 어때요? 막 지금 당장 고칠 것처럼 이렇게 조급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이런 현상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편안하게 아이들에게 해.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는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면 벌써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는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네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엄마가 한 발짝 물러서서 단지 지금 내 앞에서는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아이가 필요한 시기가 오면 그거를 할 것이고,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 앞에서는 애가 막 엉망인데 동네 아줌마들 만나면 애가 어떻게 인사도 그렇게 잘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애는 내 앞에서는 별로 안 하지만 나가서는 잘하는구나. 엄마 말을 무조건 이렇게 안 듣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잔소리를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그냥 징검다리식으로 이렇게 툭툭 아이들을 20년 동안 내가 가르쳐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띄엄띄엄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 잔소리가 곧 조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삶에 잔소리보다는 조언이 되도록 이렇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교육을 할 때 3가지 훈육, 아이와 타협과 그 다음에 선택이 없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것들과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필요할 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조언,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아이의 습관이나
태도에 대해서 엄마가 개선을 해주고 하자 할 때 반복해서 얘기하는 잔소리,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구분하시고 그리고 여유를 가지시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내가 하는 이야기,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들이 정말 아이를 위해서 그 말이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내 잔소리도 들려서 엄마 말은 무조건 듣기 싫어. 그러다 보면 어른들 얘기 듣기 싫어. 남 얘기 듣기 싫어. 이렇게 확장되지 않게 어떤 거는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어떤 거는 대꾸의 여지 없이 실천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를 아이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엄마가 해야 될 좋은 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네, 훈육과 조언과 잔소리를 구분하시고 잔소리는 천천히 관계를 위해서 기간을 넓게 잡고 왜 이런지 이유를 잘 설명하는 것, 이렇게 해서 잔소리가 조언이 되도록 이렇게 일상에서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하실 수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